자,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 보죠. 3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화학양론이죠. 자, 화학양론에서 첫 번째로는 원자 질량이 등장을 하죠. 원자 질량.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그 자체로는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짜리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12원자 질량 단위, 여기 나오는 것처럼 Atomic Mass Unit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았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로. 그래서 이거를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해서 다른 원자들의 질량도 다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그 원자 질량은 전부 탄소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의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이 탄소들이 동위원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위원소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이 실제 질량에다가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 원자량으로 현재로는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2짜리가 98.89%고 13짜리 질량값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1.11%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환산을 해서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의 질량값은 평균 원자량으로 12.01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각각 동위 원소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몰 개념. 몰이야말로 진짜 뭐 화학에서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12g에, 정확하게 12g의 탄소, 12짜리 탄소 중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를 1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곧 아보가드로가 주장했던 그 숫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이렇게 단위를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보가드로 숫자가 1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MU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워낙에 원자 하나의 질량 단위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단위가 따로 없는데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마디로 1몰 단위로 원자가 모여 있게 되면은 그 아토믹 매스 유닛, 그 원자량에다가 바로 그람 단위만 갖다 붙여주면 정확한 그 원자들의 질량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어쨌든 아보가드로 숫자, 이 1몰 단위로 보통은 환산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화합물들의 그 질량 값들을 비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분자가 모여 있다면, 수소 분자는 H2니까요.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일반적으로 한 1g 정도, 1 정도 매스 유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람 수를 붙여가지고 H2는 2g 정도의 질량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가 일반적으로 한 16 정도의 질량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은 32g 정도 나가겠구나 하고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주기율표상에서 한 2주기 정도까지는 대부분 원자량을 구하고 싶으면 거의 대부분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 정도 해주면 얼추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평균 원자량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그 단위에다가 이렇게 그람 단위를 붙여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 바로 몰이라는 개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의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별건 아니죠. 그 원자의 질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g의 탄소 12짜리 이 탄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6g의 탄소는 몇 몰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걸 그냥 여기다가 6g 넣어주시고 탄소 원자의 원자량인 1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0.5몰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몰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바꾸면요, 분자의 몰수도 이렇게
분자량을 분자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분자량으로 분자의 질량을 나눠가지고 분자의 몰수도 구할 수 있고요. 요거랑 이제 또 바꿔서 이 식을 하나를 고쳐서 쓰게 되면은 몰수에다가 이 분자량이나 원자량을 곱해줘 버리면은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로 다 웬만한 계산은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화학의 그 반응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 질량을 몰수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질량도 몰수로 바꾸시고 뭐 농도도 몰수로 바꾸시고 대부분의 것을 일단 몰수로 환산한 다음에 몰 대 몰비로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질량으로 바꾸건 농도로 바꾸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셔야지만 거의 정확하게 화학 문제들을 푸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몰이라는 개념은 필수 중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몰 질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1몰, 원자나 분자 1몰의 질량을 그냥 몰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 그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를 붙인 값이 바로 몰 질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합물의 조성 백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이 어떤 원소들로 얼마만큼의 질량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인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화합물의 조성 백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합물 내의 각 원소들의 질량 백분율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 예시가 이제 포도당 같은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포도당은 만약에 이 포도당 1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도당 1몰 안에는 탄소가 6몰, 6개의 탄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수소 12개가 있으니까 이건 수소가 12몰만큼, 수소 원자가 12몰만큼 들어있는 거고요. 산소 원자도 역시 6몰만큼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그 질량을 그대로 이 1몰 있다는 가정하에 6몰에다가 그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탄소의 질량이 한 72.061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이 12.096 정도 될 거고, 산소의 질량이 96g 정도 될 테니까 그걸 다 합치면 바로 이 값이 나오겠죠. 포도당 전체의 분자량, 그거에 해당하는 이 값이 나올 테니까 요거를 이제 180분의 각 원소의 질량비로 나타내서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한 것이 바로 질량 백분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약 40%의 포도당은 약 40%의 탄소 원소와 그 다음에 6.7% 정도의 수소 원자, 그 다음에 53.29% 정도의 바로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포도당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질량 백분율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이 질량 백분율을 알아내면요, 이걸 가지고 아직 원자가 몇 개씩 몇 대 몇의 비율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화합물에 정확한 화학식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실제로 어디에 써먹는가 보시게 되면요, 화합물의 화학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 미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제대로 결정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연소 반응 같은 걸 일으켜 가지고 그 생성물의 몰수비로 실험식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화합물은 우리가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소 반응 생성물을 얻어낸 다음에 그때 얻어진 연소 반응 생성물의 각각의 몰수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그 연소 반응 전의 화합물에는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씩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식으로 해서 바로 화학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해서 얻어낸 식, 바로 실험식에다가 정수비를 해서 분자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실험식은 앞쪽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실험식은 어떤 화합물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화학식, 그걸 갖다 실험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밑에 예시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C하고 H하고 N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어떤 화합물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탄소, 수소,
질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화합물 1g을 얻었답니다. 근데 이 1g을 연소 반응을 했더니 2.79g의 이산화탄소가 얻어지고 0.57g의 물이 생성되었다면은, 그러니까 화합물은 C하고 H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얼만큼씩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연소 반응에 의해서 CO2 2.79g 하고요. 2.79g 하고 그 다음에 H2O 물 분자를 만약에 0.57g을 얻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 생성물의 조성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탄소가 얼마만큼씩, 수소가 얼마만큼씩 들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실험식은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이산화탄소가 생성됐으니까 이쪽에 탄소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탄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는 고스란히 이 반응하는 물질에 있었던 탄소들이 이걸로 변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몰수 자체가 이 화합물 1g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몰수랑 똑같다. 이렇게 환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79g을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줬더니 0.0634몰이고요. 이게 바로 CO2의 몰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곧 탄소의 몰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57g의 물이 생성됐으니까 물의 분자량으로 0.57g을 나눠주시게 되면 이거는 0.0316몰이라고 하는 몰수가 나오고, 이때 이거는 H2O의 몰수, 그러니까 물 분자의 몰수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H2O에는 수소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이 몰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이 바로 원래 반응하기 전 물질에 들어있던 수소의 몰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공교롭게도 요거랑 딱 보니까 거의 딱 2배 정도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소하고 이 수소가 거의 1대1의 비율로 들어있는 화합물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의 유추도 보자마자 바로 가능한데요. 어찌됐든 CO2의 몰수는 곧 탄소의 몰수고요. H2O의 몰수는 곱하기 2를 했을 때 수소의 몰수가 되니까 그 각각을 환산해 보면은 탄소의 질량이 0.7614g이 나오고요. 그 몰수에다가 탄소의 원자량을 곱한 거죠. 그럼 탄소 그러니까 이 화합물 1g 속에 들어있던 탄소의 질량을 구해냈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 1g 속에 들어있던 수소의 질량을 또 구해냈어요. 0.0637g.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원소들의 질량비가 나왔고요. 근데 여긴 질소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질소 화합물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탄소의 질량, 수소의 질량을 합해서 1g에서 빼주면은, 이렇게 해서 1g에서 이 각각의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빼주면 나머지가 질소의 질량이겠네요. 이 질소의 질량은 또 이렇게 그람수에서 딱 나오게 되면은 이 화합물 내에 탄소와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를 다 알아낼 수 있죠. 그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조성 백분율이 나오는 거죠. 탄소가 76.14%, 그 다음에 수소는 6.37%, 질소는 17.49%,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질량 백분율을 이용해서 몰수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 화합물의 실험식은 C5의 H5의 N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질량 백분율 자체는 여기에 조성비를 알 수는 없는데 몰수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그 다음에 질소의 몰수비를 보시면요, 이게 몰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하고 수소가 거의 1대1일 거고요. 요 값이 0.1749라고 하는 것을 질소의 그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겠죠. 그 몰수비로 해보면은 거의 얘네들하고 요거하고 몰수 차이가 거의 이렇게 해서 5대 5대 1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화합물 내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5대 5대 1의 비율로 섞여 있는 화합물인가 봐. 그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화학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